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이라는 대목 앞에서도 여행업계의 침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사실 이맘때쯤이면 여행업계도 손님 맞이 한창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내 주요 여행사들의 2분기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1,14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 손실은 8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모두투어 역시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706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손실액만 1억 9,2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랑풍선 역시 매출액이 11% 줄어서 222억 원을, 영업 손실은 9억 4,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의 3대 여행사가 모두 적자를 기록한 건데요. 이 홍콩 시위에 이어 일본 여행 보이콧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건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수치는 2분기의 영업 적자만 반영된 것입니다. 2분기 실적에 일본 여행 보이콧에 의한 예약 취소분은 반영되지 않은 건데요. 이렇다면 3분기 매출액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일본 패키지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8월부터는 아예 예약이 끊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석 대목도 기대하기는 힘든 겁니다. 대만이나 베트남, 중국 등이 대체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일본 여행 보이콧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여행의 보이콧 여파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반영이 안 됐는데 실적이 떨어졌다면 그렇다면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 여행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패키지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여행사의 주요 매출원이었던 패키지 이용객은 여행사별 최대 14%까지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지난 5월 말에 발생했던 헝가리 유람선 사고까지 패키지 여행을 기피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우리나라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경우 소비자 불만도 많았잖아요. 이 때문에 최근 패키지 여행을 더욱 기피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여행 관련 피해 상담 사례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패키지 여행을 포함해 해외여행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970여 건이었는데요. 2014년에 접수된 700여 건에서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기피하는 젊은 고객층을 잡기 위해서 자유여행 상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수익이 맞지 않아서 매출에 영향이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키지를 기피하는 현상과 더불어서 선호하는 여행의 형태가 바뀌면서 여행업계에도 타격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행사가 난립하고 있는 것 역시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한국관광협회에 따르면 2014년에는 국내의 여행사 수가 17,000여 개였는데 지난해에는 여기에서 28% 넘게 증가한 22,000여 개가 등록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행사가 증가한 이유는 여행사의 설립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고객의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공급원인 여행사는 늘어나니 각 여행회사들의 매출액이 점차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전통적 여행업계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또 온라인 여행사들입니다. 2016년엔 15조 원이었던 국내 온라인 여행업 시장은 내년에는 19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직접 여행사와 접촉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쉽게 여행 상품을 검색할 수 있으니 그만큼 전통적인 여행 회사들에게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겠어요. 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여행 상품을 검색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예약 대행 여행사입니다. 이 예약 대행 여행사들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호텔과 항공사를 결정하는 건데요. 별도의 여행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만 문제는 해당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들이 폭리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들과 결코 대등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 아니죠. 우선 최저가 마케팅도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여행 상품을 팔 때 처음부터 세금 그리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해야 하는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세금과 수수료를 뺀 금액을 표기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소비자들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상품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더 적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출발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받을 경우에 계약금 전액을 환불 조치하도록 하는 환불 규정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환불 불가능한 여행 상품을 내건 뒤에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여행 업체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일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호텔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호텔업협회에 따르면 특급 호텔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에 지불한 평균 수수료율은 16.1%로 국내 관련 업체들이 낸 평균 수수료율 10% 정도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행업계들이 다양한 악재와 더불어 글로벌 여행사들의 출연으로 매출액에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겠다고는 했지만 한동안 여행업계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루빨리 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입니다. 1872년에 하인즈만이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섭씨 21도의 물에 이제 개구리를 넣고 37.5도까지 90분 동안 아주 천천히 데웠을 때 개구리는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다는 내용의 실험인데요. 다소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실험이 현재에 와서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로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란 천천히 고조되는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에 재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급격한 변화보다 완곡한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몇 년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데요. 뒤늦게 정부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는 했지만 이미 제조업의 인력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몇 년 전부터 이어진 패키지 여행 상품의 감소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사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함께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기가 닥친 뒤에야 부랴부랴 대응을 하면 이미 늦은 조치겠죠. 여행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도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